현재 조선왕릉 40기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그중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왕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주에 있는 온릉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수험생 수송을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감기 몸살로 수험장에 가기 어렵다며 파출소를 찾은 수험생을 경찰이 시험장까지 수송해줬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송 11건, 구조 1건, 수험표 전달 1건 등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포천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못 미친 호병골 약수터 등 4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수험생 수송을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의정부에서는 감기 몸살로 수험장에 가기 어렵다며 파출소를 찾은 수험생을 경찰이 시험장까지 수송해줬습니다. 비슷한 시각 파주에서는 차량 고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경찰이 순찰차로 시험장까지 태워다 준 일도 있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집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순찰차로 인근 시험장까지 수송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수송 11건, 구조 1건, 수험표 전달 1건 등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왕조의 왕릉이 500년 이상 잘 보존돼 온 조선 왕릉은 문화사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 왕릉 40기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데요. 그중에 비공개였던 한 왕릉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일의 왕비로 알려진 단경 왕후가 잠든 곳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적 제210호 온릉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 제11대 임금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경왕후의 능입니다. 붉은 빛으로 짙게 물든 가을산과 온릉, 정자각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정취를 풍깁니다.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된 단경왕후. 역대 조선 왕비 중 가장 짧은 기간 왕비의 자리에 있었던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온릉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분이 참 어렵게 사신 분 아닙니까? 7일 만에 왕비에서 쫓겨나신 단경왕후 신씨 아닙니까? 굉장히 좀 호기심도 생기고. 단경왕후는 세상을 떠난 지 182년 후 복이 됐고 능은 당시 왕릉의 격식에 맞도록 재조성됐습니다. 다른 왕릉에 비해선 비교적 단촐한 모습입니다. 온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안보상의 이유로 그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양주시가 개방을 위해 노력한 끝에 군의 협조를 통해 14일부터 개방하게 됐습니다. 이 개방에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것을 좀 보완하고 앞으로 전시관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좀 확장해서 완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록 10주년에 시민들에게 공개된 온릉. 양주 지역의 유일한 세계유산인 온릉에 더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경기도 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급식소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경우 집단 식중독 발병 위험이 있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포천시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호병골 약수터 등 4곳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 4회 이상 수질 기준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것으로 호병골, 물앳골, 오두물 약수터 등 4곳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청계 능원 약수터 등 2곳은 2020년 4월까지 유지되며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지역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20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는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광희 센터장이 강사로 소빙됐는데요. 교육 내용은 내년도 바뀌는 보육 시간의 변동과 연장 보육반의 구성,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 자동 출결 시스템 등을 설명하고 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왔습니다. 대진대학교가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포천시와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천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포천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100인 미만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포천시는 2019 K-스포노믹스 포럼에 참여해 스포츠 브랜드 도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해 한국스포츠경제 송진현 대표 발행인 김도균 한국스포츠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천시는 스포츠 브랜드 도시를 전략으로 스포츠 산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이루고 체육과 연계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스포츠와 관광을 연결하는 등 기존 산업과 연계해 이른바 스포테인먼트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책만 읽던 도서관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로봇이나 영화, 생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이색 도서관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선재 기자가 우리 지역의 이색 도서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상현실 고글을 끼니 책에서만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기 공룡부터 큰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실감납니다. 드론이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주제로 꾸며진 성남 판교 어린이 도서관. 모래놀이와 홀로그램이 결합된 화산 체험도 인기입니다.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게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미산 자락에 있는 부천 역곡 도서관에선 여러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사와 함께 산책하듯 숲을 거닐며 여러 식물을 만지고 느낍니다. 이렇게 자연 속 나무 많은 곳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려. 이처럼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공공도서관이 경기 지역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악기를 빌려주는 오산 악기 도서관과 8,500여 권의 만화를 소장하고 있는 안성 보계도서관 등 도서관마다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책을 읽고 빌리는 수준을 떠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기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공공도서관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을 늘릴 계획. 다채로운 즐길거리까지 더해진 공공도서관의 변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2023년까지 도내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합니다. 2019년 현재 도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모두 11곳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모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기간을 만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고교 체제 개편 방향에 맞춰 자공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들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비 전액을 일반고 전환 후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또 학교 희망에 따라 고교 학점제 선도학교나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장 공모제와 교원 초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5년간 도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검출 건수의 48.3%인 591건이 11월부터 1월에 검출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예방법이 중요한데요. 외출 후와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에 비누를 사용해 손을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또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특히 집단 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 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공예절, 이른바 패티켓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책 시 반려동물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는 모습을 전보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9월 16일부터 4주 동안 반려동물 민관합동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공동 이용 구역을 점검한 결과 총 365건을 단속했는데요. 경기 지역 단속 건수는 서울의 약 7배입니다. 인식표 미착용이 206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반려동물 미등록 99건, 목줄 미착용 5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 목줄이나 인식표 미착용 시 최대 50만 원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몽실학교에서 진행된 정책 마켓과 학생들의 정책 토론회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학교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한다는 뜻의 몽실학교.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의정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몽실학교 학생들은 해마다 정책 마켓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교장 공모제와 학생이 직접 선정하는 교복 등 다양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 반영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는 31개 학생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육의회를 구성하고 권역별 학생 대표를 만나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학생과 청소년들의 시선은 정말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창의적 대안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놀라운 관점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토론회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정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학생들의 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천군 학생들은 대학이 없는 연천군 지역에 도립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의정부 학생들은 남과 북을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 등 경기 북부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선택 과목 체험 수강, 소수자를 위한 선택 급식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정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 중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실현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 투표권 확대 등은 지자체,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실현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길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책 마켓과 토론회. 올해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은 오는 16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선 넘어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3회 정책 마켓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는 23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요금이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요금은 기존 1,350원에서 1,550원으로 200원 상승합니다. 어린이 요금은 기존 700원에서 750원으로 50원이 인상되며 청소년 요금은 변동 없이 1,080원으로 유지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비가 잦아들면서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으로 악화되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활동하기에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 지수 보시죠. 대륙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많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외출 시 체온 유지에 신경 쓰시고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